안녕하세요. 4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음, 고소의 어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지막 정리할게요. 고소를 취소하면, 자, 내가 했던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죠. 그죠? 고소의 권한은 소멸한다. 제가 국가에 대해서 했던 고소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다. 국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소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그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한 법적인 그 보상, 법적인 어떤 그 장치를 하고 나서 이 고소장을 취소해야 된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다. 그래서 고소기간 내일지라도 다시 한 번 취소한 거는 다시 뭐 할 수 없다? 고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소장에 대한 의미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판례 볼게요. 고소인, 고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의 원만히 해결되었다. 이후로 어떠한 민형사 간 이의도, 자, 이의 신청,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걸 합의한다. 자,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취지서가,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자, 민사 형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합의서는 합의서고, 고소를 취하할 마음이 없다. 자, 고소를 취할 합의서가 들어갔지만, 합의서 말대로 취소가 있는 걸로 명확하다면 끝내도 되는데 이 고소인이 법정 재판 전에 나는 고소는 취소할 마음이 없다. 이거는 사건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합의서는 참작했을 뿐이고 고소를 취소할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랬다면 이 위 합의서 제출로 고소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자, 고소 취소 효력은 없다 이거죠.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합의서를 냈던 거는 참고만 하시고 형 판결할 때 참작을 하시고 나는 저는 고소 취하할 마음이 없다. 처벌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명확하게 내용과 의미를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소권의 포기. 고소를 포기할 수 있나요? 자, 신고죄의 고소 기간 내에 6개월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이 있는데 나는 포기한다. 포기한다. 자, 법에 있잖아요. 법은 같은 말은 법률이에요.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인데 법에 쉽게 설명할게요.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 그러면 홍길동이가 나 선거권 포기할래요. 법에 규정된 권리, 이거를 공권이라죠. 법권, 공권. 공권을, 선거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모든 국민 피해자는 고소권을 갖는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 되죠. 기본적 권리죠. 기본적인 권리란 거는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포기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친고죄 고소권, 친고죄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으로 공자 빼고 법으로 정해진 권리다. 모든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된 권리인데 법이라면 포기할 수 있나요? 없죠. 권리라고 할 것이면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의 처분, 자유처분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하기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로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포기 안 하고 그럴 권리가 아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 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내가 고소장을 내면서 상대방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이후에 취소한 적이 없다면 자,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고소가 이미 접수되어 있고 처벌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후에는 한 피해자 고소는 유효하다. 자, 내가 고소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처벌 안 할게, 고소 안 할게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고소권을 늘 가지고 있죠. 고소해버렸어. 그래도 그 사람 말일 뿐이지 고소권은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권은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 권한이 역할이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소의 제한, 신고죄. 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안 되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죠. 가족 간에 친족 상도례, 가족 간에 친족, 가족 간에 친족 상도, 친족 간에 서로 도, 친족 간에 서로 도의적 관점에서 처벌하는 것, 처벌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 상도에 어긋난다. 자, 친족 상도에 따라서 어, 처벌이 안 된다. 자, 친족이란 거는 볼까요? 민법상으로 부모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죠. 그다음에 나가 있고 나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위는 직계 존중받아야 될 직계 존속이 되겠죠, 존속. 하지만 나와 내 아들, 손자 이거는 직계 밑으로 가니까 비속이죠.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나뉘고 존속과 비속을 합하여 뭐라고? 친족이라고 그러죠. 친족. 친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나나 배우자, 직계 어르신들은 고소를 못한다. 예, 상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법에서 정했죠. 특별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이 누구한테 일어나나요? 부모님,
할아버지, 자녀들. 자, 부모, 할아버지, 자녀는 가족이죠. 가족들한테 일어나는 게 가정폭력이에요. 성폭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직계 존속이라 할지라도 고소할 수 있다. 왜?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는 가족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된다. 자, 고발. 고발이란 건 나와 너,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자가 신고하는 것. 고발. 자, 고발은 112 신고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고발, 고발. 구한다. 누가 구한다? 발견하는 사람이 구한다. 연락한다. 발견하는 사람이 연락하니까 누구나. 그죠? 피해자는 고소는 피해자 한정되어 있죠. 친고죄, 고소는 친고죄, 피해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고발, 발견하는 사람이 누구나 고발 알린다. 고발, 누구나. 제3자, 고발은 제3자, 고소권자, 범인, 유해자 누구나 3자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소추란 거는 수사에서 소송을 걸어 기소해서 처벌하라는 거죠. 추가 처벌, 소추, 소송을 목적으로 수사하고 집행해라, 처벌까지 해라, 소추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은 반드시 범인을 적시할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담배지게 집은 불을 지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부수고 있어요. 빨간 모자를 썼어요. 파란 잠바를 입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적시 안 했죠.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다. 범인으로 지정한 자가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다. 꼭 범인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찰관이 고발장 받고 수사를 하면 범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그죠? 고발이 필요한 거예요. 자, 판례. 고발인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사람을 농지 전용이란 거는 이 농지는 농지로만 써야 되는데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마음대로 해서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 자, 이럴 경우에 누가 이 집에 집을 지었어요. 농사 안 짓고요. 하고 아마 여기에 사는 사람이 갑인데 갑인 것 같아요. 하고 갑을 신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갑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을이 이 농지 조용한 다음에 갑에게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을이 조용한 사람이죠. 하지만 갑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이거를 고발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물어보고 을이 범인을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될 거 없죠? 농지 지정한 사람을 갑으로 알고 갑을 피고발인하여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즉 확인해 보니까 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은 을만을 이 을을 입건해버리니까 입건, 입건해버리니까 사건 처리해버린다 이거예요. 사건 처리. 알겠죠? 자,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 고발을 기다려. 공무원 고발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먼저 확인한 다음에 경찰서에 연락해서 처벌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공무원의 담당자에 거쳐서 고소가 와야 고발이 와야 처벌하는 거를 고발 조건이겠죠. 고발을 기다려 죄를 논하게 되는 즉시 고발의
대하여는 소송 접근이 될 수 있다. 즉 고발이라는 것은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고발장을 넣어줘야 경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법에. 왜? 법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장을 받아서 수사해라. 세무공무원의 고발장이 없으면 수사를 못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처벌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세금을 안 낸 거 위반죄에 대하여 일단 불기소. 불기소란 거는 검사가 이 법원에다가 서류를 넘겨줘야 불구불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이 검사가 우리나라 검사가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기소를 안 해버려. 안 할 거야. 여기서 끝내버려 하고 종결시켜버려. 검사는 수사 종결권이 있죠. 종결시켜버려. 그 끝나는 거야. 자, 그동안 수백 명의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 안 하기 때문에 처벌된 거는 검사가 아니라 7급 공무원 한두 명, 수백 명 걸려도 7급 공무원 한두 명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처벌 안 하죠. 왜? 검사 마음대로니까. 종결이나 권한이 있으니까. 따라서 불기소, 검사가 기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지만 세무공무원이 그때 했던 이 고발장은 유효하다. 자, 이때 검사가 덮어버렸는데 나중에 다른 검사가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합니다. 기소. 자, 기소할 때 그러면 새롭게 고소장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이전 검사에게 냈던 거를 근거로 같이 하면 처벌하면 된다. 또, 또 고발장을 낼 필요가 없다. 세금 공무원 관련해서 또 고발장을 낼 필요 없다. 한 번에 명확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세무 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고발의 방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불났어요. 어떤 사람이 뭐합니까? 뭐합니다 하고 서면 전화 구술을 할 수 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피해자가 아닌 대신 누가 할 수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피해자가 뭐 고소장 써야지 그거는. 고발은 대리는 없다. 자, 세무 공무원이 세금 포탈을 확인했다면 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해야 되겠죠. 법에 있으니까 고발할 의무가 있다. 근데 고발을 안 하면 안 되죠. 기소 여부는 검사의 마음대로지만 담당 공무원은 고발해야 됩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자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우리 아내가 뭐 했는데요? 고발할 수 없다. 자, 고발은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잘못했으면 아닌데요. 알겠어요. 이거 나 없던 걸로 할게 하고 새로운 증거가 보고 다시 고발할 수 있죠. 고소장은 한 번 접수해서 끝나버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할 수도 있대요. 별표. 고발은 누구나 제한이 없다. 억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는 거니까 고발할 수 있다. 자수란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야 하고 가서 신고하는 거죠. 스스로. 스스로 했으니까 이렇게 착한 친구들은 좀 깎아줘야 된다. 형을 좀 깎아줘야 된다. 깎아주는 것. 감경.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반성했으니까 좀 깎아줘도 되겠다. 임의죠.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신고하고 자복하는 경우에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반드시는 아니다, 임의적이다. 판사 마음이다. 자백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자, 수사기관이, 홍길동, 너 어디 갔어? 했나, 안 했나?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백이죠.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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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혼자 얘기하는 거. 혼자 얘기한 건 독백. 혼자 얘기한 걸 독백. 자백은 물어보니까 스스로 얘기해 주는 것. 자백. 자복은 엎드린다. 복자 엎드리잖아. 잘못했어요. 자,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린다.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자복. 반의사 불벌죄에서, 자, 상대방에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하는 것.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에게 엎드려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자복이다. 용서를 구하는 건 자복이다. 자, 절대적 친고일 때는 모욕, 비누사작. 목욕, 비누사작. 절대적 친고죄, 목욕, 비누사작. 반의사 불벌죄는 폭협이 과실상이 명출명하여. 폭협이 과실상이 명출명하여. 폭행, 협박죄, 명예훼손, 명출명,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출명하여. 폭협의 과실상이 명출명하여. 반의사 불벌죄다. 합니다. 자, 자수의 방법은 내가 수갑을 채우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안 나타났으니까 수갑 차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의 시계는 제한이 없다. 1심 판결 전, 판결 나오면 끝나잖아요. 범죄 사실이 발각된 후거나 지명수배를 받고 후에 할지라도 체포 전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이상 자발적, 언제든지 자수에 해당한다. 자수의 절차는 고소 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경찰관에 하여야 한다.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경찰관에 하여야 한다. 서면 종이로, 말로, 고소장은 똑같죠. 검사, 경찰관이 구술이한 자수를 받을 때는, 자, 말로 자수했으면 말로 한 거는 뭘 해야 되죠? 조서를 받아야죠. 조서. 그래야만 효력이 인정되죠. 말로 할 때는 반드시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범인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야, 나 자수한다 얘기 좀 해주라. 자수는 신고를, 자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전달을 할 수 있어. 타인하고 같이 가서 자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구별돼야 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사기관에 내가 가서 내가 범인입니다 한 거는 자수. 안 가고 야 너가 신고해 너가 자수해. 이거는 자수가 아닙니다. 삼자가 하는 거는 자수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 지금 있다. 내가 형사개칙원 자수했다고 하고 나와라. 나를 데리고 가라고 경찰서 앞에 있다면 자수로 봐야지. 자, 대리인에 의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스스로 하는 거다, 자수. 경찰서에 같이 가야지. 삼자가 자수하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수의 의미가 스스로 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려볼게요.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범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사실에 대하여만 그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맞죠? 형법 52조 1항에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 맞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 맞죠? 신고하여 소추, 내가 범인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됐다면, 자, 자수가 성립됐다면 끝나는 거예요.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한 번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한 번 고소장을 냈으면 효과가 있는 거다. 취소하면 다시 못한다. 자수도 한 번 자수했으면 효과가 있다. 취소한다고 해서 효과 없는 게 아니다. 한 번 자수하면 효과가 있다. 자수란 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수죠. 근데 나 범인이야. 마음대로 해. 나 범인이야. 마음대로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범인이야. 마음대로 해. 한마디로 대답 안 할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범인이니까 마음대로 해. 이게 자수입니까? 제가 범인인데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반성하고 와야 너 착하구나. 임의적 형도 깎아주죠. 임의적 형의 감경이 되죠. 근데 반성 없이 마음대로 해. 범인이야. 이건 아니죠. 그죠? 자수란 거는 내가 범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수입니다. 자, 죄의 부인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상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죠. 오늘 고소, 고발, 자수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